반갑습니다. 금일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제2의 이 팬데믹 형상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것이며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이 찾아올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제2의 팬데믹은 현재 이 아프리카와 중국, 인도에서 퍼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경고했고 올해 이 사망자만 무려 1,100명을 달성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러 질병들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지켜봐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에 이어 제2의 팬데믹 경고를 했었고, 이로 인해 이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좀 이제 앞으로 이 수요가 많아질 기대감에 있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제2의 팬데믹이 뭐냐? 바로 엠폭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엠폭스의 다른 이름은 이제 원숭이 두창인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사람한테 이 질병을 옮기면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현재는 뭐 이제 쥐 같은 이 설치류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아프리카에서 사망한 환자만 보기만 하셔도 이 1,000명이 넘고 최근 이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서서히 퍼져 나갈 거다. 이 문제가 쉽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남성이 엠폭스를 겪고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거 대부분 아시죠? 근데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를 보시면 9월 24일부터 이 엠폭스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현재 인도에서도 엠폭스 환자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간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엠폭스 잠복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3주 정도가 되는데, 날짜를 보시면 현재 날짜가 10월 18일인 만큼 좀 대략 맞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자들이 서서히 더 퍼지고 또 잠복기를 거치면서 추후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더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 진단키트 주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현재 이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이 중국하고 이제 인도로 퍼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이슈가 쉽게 꺼지지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바로 박쥐로부터 옮기는 이 마르부르크 병이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마르부르크 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무려 이 치명률이 88%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진단 키트 주식들이 한 번 더 이 기대감을 받고 아니면 이 테마성으로 좀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르부르크병 또한 아까 보신 이 엠폭스처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새롭게 전염병이 출현을 했으며 현재는 이 첫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실패하게 될 시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조류 독감이 원래 동물 사이에서 옮기는 질병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조류독감이 사람한테도 옮겨가는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이 이슈가 쉽게 꺼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현재 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좀 이런 테마성들이 좀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다시 살아나게 될 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기 테마인지 장기 테마인지 이런 요소를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엠폭스나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마르부르크 병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지속적으로 부각될 때 우리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염비만 봐도 굉장히 강한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과거에도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바로 언제일까요? 코로나 시절에 정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나타내 줬잖아요. 그만큼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은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어서 장기 평선에 눌려 있고, 그리고 아직 상당 부분에 매물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하향 추세에서는 또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증시가 굉장히 좀 따분하고 재미도 없지만 여러분들 다시 이 증시가 살아나면서 이 겨울이 올해 좀 굉장히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계좌도 함께 따뜻해지기를 대기업에서 여러 기업들 분석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